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언어에는 권력관계와 가치 판단이 녹아있다. 민주주의 발전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힘을 얻는 과정이라면 언어도 인류 보편같이 근접해가며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간다. 약자들이 공동체를 향해 당당하게 발언하기 어렵거나 그들의 입장이 그들의 입장이 담긴 대체 언어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화려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강자들이 유리할 때만 선택하는 장식품이 아닌 약자들의 필수 권리이다. 네, 오늘은 장슬기의 책 그런 일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언어의 쓰임에는 권력관계가 녹아있기에 누군가를 호명하는 일과 존댓말의 사용이나 반말 그리고 비속어나 은어 같은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등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과연 언어의 쓰임은 어떠한지 돌아볼 때 누가 약자인지 또는 누가 소수자인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누가 가장 언어의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존재일까요?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초대 손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비교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것을 말할 수는 없을까? 그 어떤 과정도 수사도 없이 어떤 공격도 변명도 없이 지나친 겸손도 두려움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대초일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들 말하면서 자신들은 어디에도 일찍이 없었다는 듯 온갖 가벼운 말들을 넘고 정치적 멘트도 넘고 피곤한 계산도 의심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것들만 있었다는 듯 하나로 묶지 않고서는 말을 못하는 온갖 시시한 단어로 만든 가상의 집들을 짓고 세상 모두는 그 안에 넣고 자신은 혼자서 새로움인 듯 비교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것을 말할 수는 없을까? 그 어떤 과정도 수사도 없이 어떤 공격도 변명도 없이 지나친 겸손도 두려움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가벼운 말들을 넘고 정치적 멘트도 넘고 피곤한 계산도 의심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네, 김목인의 새로운 언어 듣고 왔습니다. 제가 김목인을 좋아해서 아마 자주 들으시죠? 새로운 언어, 오늘의 이야기 주제와 맞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예, 드디어 초선님을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푸른숲 감리교회 윤명진 목사입니다. 갑자기 목사가 이 방송에 등장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이 목사여서 네, 네,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안산대학교 이제 교목실에서 소속이 돼서 네, 안산대학교 이제 협동 목사로 같이 있고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면 네. 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네,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고 네. 청소년 단체 너나들이에서 대표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그래도 하나 소개해야죠. 제일 중요한 그 공간에서 저희가 사랑하는 커피를 마시는. 저희 카페 제이콥이요. 예. 네. 본호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네, 카페 제이콥에서 네. 손님들에게 커피와 문화를 팔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유튜브라서 저희가 방송이었으면 엘마트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네, 해야 맞아요. 되는데 아직은 순간 저도 그 유튜브여가지고. 생각했었어요. 네. 롯데가 들어가면 되나? 혹시 아. 모르잖아. 롯데에서 단원 FM 이렇게 네, 또 그런 스폰을 또 날이 해줘. 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하시는 일이 많다. 네. 듣기만 해도. 네. 근데 뭐 저희 이주의 안산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들어보셨죠. 제가 들어보니까 네. 쟁쟁한 분들만 나오시는 곳인데 네, 저를 그럼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쟁쟁하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그 마을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활동하시고, 특히 저희가 궁금해하는 네. 10대의 청소년들과 활동하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또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단원 FM이 여기가 청년들이 놀고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기를 희망하지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엄마와 딸도 있고 엄마와 아들도 있으나 청소년들끼리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정식 런칭이 네.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희망이 생긴 게 그 디자인문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드디어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네. 네, 청소년 프로그램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저희가 꿈꾸는 거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런 라디오가 재밌다, 같이 해보자,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거를 이제 제안하고 싶어가지고 네. 찾아뵙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고 저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공식화해야 되겠다. 초대 손님으로 모시자. 네. 그러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그렇죠. 부려봤습니다. 그 욕심을 제가 걷어차 버렸죠. 몇 달 동안 제가 왔어야 되는데 네. 제가 계속 거절해서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사실 네. 10대들이 라디오가 익숙하지 않은 미디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선뜻 청소년들에게 이게 라디오를 권유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네. 이 방송도 유튜브로 네. 방송되는 거고, 유튜브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미디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딱 좋은 적기가 지금이 아닐까 또 네.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저희의 주파수보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에 더 관심이 네,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페 제이콥 굳이 그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남을 이제 그곳에서 했고, 정말 맛있는 커피를 주셔서 네. 잘 마셨고, 저희 최은경 선생님께서 그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에 이제 단원 FM을 또 소개할 기회도 주셔서 저희가 여러모로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푸른숲 교회 와보신 분들이 전부는 아닐 거니까, 안산시에 그렇죠. 선생님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그 공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될 텐데, 거기가 이제 일요일이면 예배실이 됐다가 네. 또 커피를 파는 장소였다가 네. 또 청년들의 모임의 장소였다가 청소년들이 또 그곳에서 또 활동하는 공간이었다가 하면서 그 한 곳에서 많은 변신과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좀 꼭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길래 네. 저희 카페 제이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카페 제이콥은 일단은 가장 큰 이제 비전이라고 말하면 마을 주민들이 네. 꿈을 이루어가는 공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내일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있고,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일을 찾아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많은 마을 주민들, 네. 꿈을 잃어버린 마을 주민들을 꿈과 희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게 종교 색채를 싹 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뭐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네. 처음에 이 공간을 만들게 된 거는 2021년에 네. 저희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네. 안산시 마을 만들기 거점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네. 안산의 25개 동에 그래도 꽤 마을 만들기 거점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본호동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없지? 그냥 우리가 할까? 하다 네. 했어요. 네. 저는 항상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네. 안산에 왜 없지? 그럼 우리가 하자. 왜 이 동네에 없지? 그럼 우리가 하지 뭐. 왜 굳이 청년들을 서울까지 보낼까? 그냥 안산에서 하게 하자.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생성된 공간이 카페 제이콥이고요. 네. 네. 뭐 지난번에 오셨던 이제 최은경 선생님과 같이 오셔서 네. 보셨던 그 장면은 네. 지금은 안산시 청년 정책관인데 네. 네. 작년 청년 정책과에서 안산시 청년 활동 공간을 7개 공간을 안산시에 지정한 곳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저희 카페 제이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문화적 도시 재생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뭉쳐서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에 네. 네. 또 찾아와 주셔서 네. 네.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문화에 꽂힌 네. 단원 FM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네. 네. 너무 참 다행이었던 것 감사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이 이제 뭐 보통의 카페와 같은 분위기지만 가보면 굉장히 이제 여러 장비들이 막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 카페는 경제적인 걸 포기한 카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카페는 네. 1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유동 인구를 많이 받아들여서 네. 테이블 회전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쵸. 카페의 네.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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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층에 있으면 어쨌든 저희 카페가 있는 건물 상가 건물 자체가 네. 입구가 또 하나예요. 네. 네, 여기 단원 FM이 있는 공간도 입구를 찾기 힘들지만 네. 저희 공간도 만만치 않게 이제 입구를 찾기가 네. 힘든 공간이라 네. 정말 한번 와봤던 분들 아니면 진짜 애써 관심을 가지고 봐야 네.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와서 네. 뭔가를 할 정도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경제적 가치보다는 네. 함께라는 가치를 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공간을 만든 그곳입니다. 첫날 헤맨 기억이 새삼 떠오르네요. 그래서 좀 늦게 오셨던 걸로 네.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새삼 납니다. 네. 어쨌든 카페처럼 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위해 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보면은 뭐 콘솔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뭐 여러 또 뭐 음악 장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이곳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또 그 장비들을 보면 또 저희 단원 FM 입장에서 이곳에선 뭐든 가능하겠구나 네. 막 이런 생각을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웬만한 카페들이 콘솔을 이렇게 또 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라이브 카페 아닌 네, 이상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라디오 해보면 또 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뭐 단원 FM처럼 좋은 장비와 좋은 방음 시설과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솔직히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마을 방송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방음 시설 없이 네. 카페 비슷한 이제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기들이 이제 다 그냥 녹음하고 다 진행하거든요. 그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장비들이 너무 고가가 아니에요. 고가가 아니어서 사실 그 뭐 방음 장치 없어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만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잡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좀 멀면 소리도 이상하게 들리고 뭐 그렇죠. 이제 이렇게 멀게 느껴져요. 어디 저 산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그 모토가 마을 미디어나 공동체 미디어의 모토는 이제 누구나 만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자기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새삼 공동체 라디오란 뭔가 하면서 전 세계의 공동체 라디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아막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시아 패서픽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팔은 300개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전국 마을 미디어가 3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이게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체 라디오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소규모별로 아주 자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주파수 받은 곳은 전국에 27개밖에 없고 300개 중에 네, 300개 중에 27개밖에 없고, 그 27개사 중에서도 지금 이제 정식 개국을 해서 돌아가는 데가 11개거든요. 신규가 이제 20개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6월 정도에 개국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식 주파수를 받은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 방송들이 라디오로 내보내고 싶다면 저희 주파수를 이제 플랫폼 삼아서 예, 라디오 공식 주파수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생성되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한두 개면 모이면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24시간이니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생산이라기보다는 공동체들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서로 들어보는 거. 근데 만나서 약속 잡고 듣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사실 만나서 얘기할 때보다 라디오로 얘기할 때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지없이 제가 혼자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게 사담인지 진행인지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페 제이콥은 저희가 제이콥뿐만 아니라 제이콥 안에서 너나들이라든지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거점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의 중심에 윤명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말을 줄이고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음악 하나 듣고 와서 본격 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not a good kid. 난 별로 좋은 애가 아니야. You're such a nice boy. 넌 너무 좋은 애라 위험해. 넌 내가 하자면 할 거지. 너는 내 말은 잘 듣지. 내가 너 안 사랑하면 어쩔래. 그래도 좋다고 나 good kid. 그런 얼굴로 멍청하면 good boy. 예뻐해주면 그저 좋은 good boy. Good boy, good boy, good boy. 옳지 내게 와서 그 손을 내밀어. Bad boy, bad boy, bad boy. 그런 얼굴로 멍청하다니 말도 안 돼. 반칙이야 bad boy. I'm not a good kid. 난 별로 좋은 애가 아니야. You're such a nice boy. 넌 너무 좋은 애라 위험해. 손때 어울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겁먹으면 어떡해.
어떻게 나서운 해 3살 동안 이리 왜 그래도 좋다고 내 굿kid 그런 얼굴로 멍청하면 굿보이 예뻐해주면 그저 좋은 굿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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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내게 와서 그 손을 내밀어 Bad boy bad boy bad boy 그런 얼굴로 멍청하다니 말도 안돼 반칙이야 bad boy 왜 이렇게 좋은지 궁금하진 않아 잘 듣고 싶지 내가 하는 말 That's why I'm so bad 왜 이렇게 좋은지 남들은 하지 말래 그치 That's why I'm so bad 네, 김필선의 굿보이 아마 제 방송에서는 항상 그 잘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음악을 트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 음악을 진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음악을 네. 이렇게 선곡을 하시는 거 보면 네. 따로 누가 작가가 선곡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 다 대본을 써서 하시는 거 네네. 봤을 때 진짜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구나.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 그 인디 밴드 음악들이 가사들이 참 좋잖아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디 음악들을 조금 많이 즐겨 듣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도 예전에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는 많이 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교회 안 나간 지 아시잖아요. 제가 네. 굉장히 오래됐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안산대학에서 채플도 아까 하신다고 소개하셨는데 그 푸른숲 교회 담임 목사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유튜브로 이제 슬쩍 이렇게 예배를 참관하기도 하는데 아. 네, 교회는 가기 싫지만 네. 이제 편안한 자세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종교 방송은 안 하지만 목사님의 정체성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자 너무 중요한 네, 부분이죠.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보통 교회 목사라고 하면 이제 그 신자들 신방하시거나 이제 교회 안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으로 제게는 각인이 되어 있는데 마을 활동을 하는 목사라니 좀 신기하다. 물론 제가 이주노동 단체에서 또 일을 할 때는 그렇죠. 예, 물론 사회 참여하시는 목사님 뵀으나 거기는 이제 마을 활동이라는 개념이 약간 말랑한 개념이라면 이주노동자 지원하는 단체의 목사님은 거의 이제 뭐 차 밑에 들어눕기도 하시고 그렇죠. 거의 투쟁 모드여서 거의 노동운동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르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소위 이걸 실천 목회라고 하실까요? 요즘 교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는 마을 목회라는 단어를 써요. 마을 목회. 네, 마을 목회라는 실천 단어를 목회는 쓰는데 옛날 말이네요. 아니요, 그 실천 신학 안에서 예. 이제 하나의 범주로 아. 마을 목회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마을 목회 시작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이제 방법은 목사가 네.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네. 과연 그 마을의 문제에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네네. 그 질문을 먼저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복지관에 네네.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은 제가 많이 뵀어요. 네, 맞아요. 이주 노동운동하는 측에서도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사회복지관에서 네네네. 이제 위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많이 뵈서 그런 곳에서 이제 목사님은 많이 뵀는데 제가 마을 운동은 사실 처음이에요. 근데 안산에 꽤 계시는 것 같고. 네, 꽤 많이들 마을 목회를 하고 네, 계시고요. 네. 특히 안산은 진짜 안산이 많습니다. 좀 독특하게 네. 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해요. 잘 몰라요. 네. 목사님들이 굳이 이 일을 왜 하는지 교회 운영만으로도 버겁고 힘든데. 그러게요. 제가 네. 왜 이러고 있을까요? 네. 근데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네. 그 어떤 단어라고 하면 저는 동네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네라는 단어가 네. 요즘은 많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사는 동네에 저 교회 목사님이 네. 왜 내 문제, 우리 마을 문제, 동네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네? 네. 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마을이 단순히 그냥 마을로 존재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을 자체가 그냥 제 교회다 생각하고 네. 마을 주민들이 다 저희 교회 교인이라 생각하고 미친 것 같죠? 그죠? 아니, 뭐 그거 목사님의 생각이. 네. 그렇죠. 제 생각이긴 한데 네. 어쨌든 교인들을 네. 저희 교회 교인들을 마을에 네. 마치 선교사로 보내는 것처럼 보내서 네. 마을과 더불어서 저희가 추구하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네. 마을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은요 네. 68만 명입니다. 아, 예. 안산시 전체 네. 인구와 같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인정할지 모르겠으나. 그러게요. 네. 네. 타종교 인구를 제가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예, 뭐 동일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안산에는 저와 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많은 네. 목사님들이 이런 마을 목회를 네.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향하고 계시고 네. 저는 더욱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안산에서 이주 노동 지원 관련한 네. 그 활동을 하는 많은 큰 교회들의 서포트를 받는 맞아요. 기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노동운동의 이주 노동운동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직접 이런 사회운동의 이제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 했던 그때의 기반은 빈곤운동 하셨던 그렇죠. 예 목사님들이 꽤 계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소개해 준다고 만나 뵙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빈곤한 그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출발점도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목소리를 잘 해보려고 하셨는데 굉장히 힘드시죠. 네, 건조하니까요 이 안이. 그래서 청소년하고 활동하시는데 특별한 소명이 있으신 걸로 그때도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긴 이야기이긴 해요. 네. 근데 처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제일 쉽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시시각각 트렌드에 따라서 시대에 네. 따라서 정말로 네. 많이 이제 변하기도 하고 특정할 수 없는 세대가 네. 청소년 세대인 것 같아서 네. 참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네. 그런 지수가 있잖아요. 네. 자살률이 1이라는 지수는 네. 절대 변하지 않는 지수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네. 다양한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를 하고 있고 네. 자살률의 원인 1위도 결국 스트레스더라고요. 네. 그럼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네. 처음에 제가 접근했던 방법이 공간에 대한 문제였어요. 청소년이 마음 놓고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을 생각해 보면 네. 거의 대부분 돈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청소년은 어쨌든 경제적 약자인데 네. 이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마을에서 네. 돈 걱정 없이 조금 편하게 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서 네. 저희 카페 제이콥이라는 공간을 처음에 네. 그 모토로 너나들이라는 공간을 처음 만들었던 거고요. 네. 이게 조금씩 발전하고 발전해서 조금 지속 가능한 공간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네. 이제 카페 제이콥이라는 어떤 수익 모델까지 고민을 하면서 네. 그래서 비영리 이제 법인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카페 제이콥에서 나오는 수익은 운영을 위해서 쓰임을
이제 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은 그러면 와서 이제 주스도 마시고 네. 뭐 하고 싶잖아요. 네. 비용의 부담이 없으려면 어떻게 그냥 할인을 해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할인을 해주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카페에서 일반 카페에서는 할 수 없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뭐 쉽게 말하면 네. 어쨌든 저희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네, 네. 모든 온라인 게임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보드 게임도 같이 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활동가들과 같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 네. 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일반 카페에서는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아 네. 저기 가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 혹은 그런 친한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있네? 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려면 이제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네. 청년, 누나, 형 역할을 하는 분들도 또 계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 가야 되면 청년은 또 청년대로의 모임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거는 네.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푸른나무 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거고 네, 네. 그 안에 청소년 단체로 너나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너나들이가 청소년 파트를 계속해서 담당해서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네, 네. 이제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은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왜 청년까지 같이 하게 됐냐면 어쨌든 제 첫 번째 정체성 목사잖아요. 네, 네. 10년도 훨씬 더 전에 네. 제가 안산에 와서 네. 처음 만났던 청소년들이 지금 청년이 됐어요. 네. 근데 저희가 청소년 전문 공공기관이라면 네. 그 나이 동나이대 청소년만 상대하면 되지만 네, 네. 마을의 동네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관계 맺은 이 아이들이 쭉 무덤에서 네. 이제 무덤 갈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그 어떤 저만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을 함께 하게 된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유일하게 청년 세대가요. 네. 아래 세대와 윗 세대, 그러니까 즉 청소년과 네. 이제 시니어 세대를 유일하게 이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청년이라서 네. 요즘은 청년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내가 알던 청소년이 청년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과거에 제법 그 청소년들과 활동했던 아. 적이 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음. 졸업을 앞두고 있고 취업한 친구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제 삶을 저는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굳이 애들이 저한테까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제가 활동할 때 늘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약간 왕언니, 왕누나 같은 그리고 고민과 상담을 들어주는 역할을 쭉 하면서 이제는 성인들이 됐다고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기도 하고 저희 단원협회 오픈했을 때 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혼자 이렇게 만약에 계속 관계 맺으면 어떤 단절의 시기가 왔을 텐데, 네,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 딸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다 보니까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아이들의 성장을 계속 얘기 들으면서 아 다행이구나 뭐 잘 크고 있구나 멋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모여서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40대쯤 되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가 있을 거다. 우리가 중요한 네트워크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제이콥 안에서 활동하는 그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 청년이 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밝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이제 본부장님 따님 같은 그런 촉매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고 네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네네. 그 어떤 중간에 어떤 촉매자가 한 번이라고 있었으면 네네. 더 잘 전달되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속으로 끌끌 앓는 그런 네. 이야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풀어낼 수 있는 좋은 통로 아니면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단원 FM이 그런 촉매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옥천 아시죠? 네. 옥천에 이제
그 옥천 FM에서 청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요? 저희 청산별곡 네. 배우고 고전 시간에 아. 그랬던 정말 청산. 어. 그 청산 지역이 옥천의 주변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 이제 그 안산의 중심은 중앙동과 뭐 고잔동이라면 약간 안산역은 약간 외곽에 밀려나 있고 본호동이 약간 밀려나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산이 그런 거예요. 음.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청산은 아주 1시간 이상 달려가야 끝에 있는, 마치 대부도는 우리가 가려고 하면 막 1시간씩 달려가야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 마을 방송을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방송이 아니라 그 안에는 책도 있고 도서관 기능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게임할 수 있는 게임 룸을 만드시고 또 라디오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2개를 지으시고 거기서 또 파는 음식이 있어요. 뭐 1,000원, 2,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라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또 카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 제이콥은 약간 도시적 느낌이라면 네네. 거기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 마을에서 정말 완전 시골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편의점이 한 곳인가 두 곳이 있는데 그 알바 취업 경쟁률이 엄청 높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다행히도 이상하게 중고등학교는 또 이렇게 꽤 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옥천까지 나가려면 옥천 시내까지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 소외와 이제 그 활동의 소외 같은 게 있을 텐데 요게 생기고 나면서 그 구심점으로 청소년들이 오밤중에도 거기서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그리고 청년 PD 하나 남자분이 이제 거의 상주하면서 있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이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자봉도 하고 알바도 하고 하면서 그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막 부러워만 하다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안산에 카페 제이콥이 있네. 그럼 카페 제이콥과 단원 FM이 같이 협력하면 될 일이지. 그렇네요. 저희가 또 카페 차리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을의 자원들이 서로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참 그 공간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청소년들이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토로하고 그 토로된 이야기가 좀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이제 상담 배울 때 그런 또래 상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솔직하게 서로를 막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사회잖아요. 너무 왕따도 심하고 맞아요.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될까 두렵고 맞아요. 이런데 그게 제일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디오에서는 또 가끔 익명성도 보장되고 자기의 맞아요. 별명으로 진행해도 되고 하니까 하면서 라디오에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고민들이 좀 나눠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 오다가다 듣게 되는 어른들이 좀 청소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네.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옥상에 가서 외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목사님, 네. 제목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네. 커다란 뭐 복싱 링 거기서 네. 한 대씩 때려가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청소년들은 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근데 어른들이 항상 이제 그 어떤 나이를 가지고 이제 권위를 내세워서 위계화하면서 누르죠. 그렇죠.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누르고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봐야 나는 도움받지 못해라는 생각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아까 자살률 1위라고 얘기했지만 자살률 1위에 대한 심각성은 오히려 밖에서 보는 외국인들이 더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미대사관에서 모임을 했었는데 미대사관에 출입하시는 그 한국에 거주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의 자살률 1위를 걱정하더라고요. 남들은 걱정해주는데 우리는 걱정 안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솔루션을 막 고민하시길래 이게 이런 문제를 몰라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방치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조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건 알겠으나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시려고 그러시죠? 라고 묻자 다들 포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거점이라는 게 학교 외에 밖에 활동이 잘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맞아요. 그 상황에서 카페 제이콥에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업을 좀 그렇게 빡세게 하고 있지 않는 애들일까요? 아니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이제 공부에 매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구성원들인가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쓴다 그러면 뭔가 공부 안 하는 학생들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사실은 학교의 정규 과정과 상관없이 뭐 재즈 댄스 배우러 다니고 뭐 그리고서 결국은 이제 지금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입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루트로 또 돌아가는 어떤 다른 구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일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진로에 걸맞는 학교를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이들이 와서 요즘 아이들의 꿈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허황된 꿈 많이 꿨던 것 같은데 예전엔 대통령이었죠. 네,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뭔가 약간 허황될 수도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꿈이 없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너무 많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아니면 학교에 있는 제도권 교육 자체가 네. 늘 똑같잖아요. 네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아이들도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주 전쯤에 네네. 저희 동네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했는데 뭐 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엄마도 있고 중학생을 자녀를 네. 둔 엄마, 초등학생을 자녀를 네. 둔 엄마, 초중고가 다 있는 거예요. 번호동에 있는. 네네. 근데 그 부모님들의 생각은 그분들도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전히 공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청소년 문제는 네. 거의 대부분 부모 교육이 무조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꿈을 물어보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 네.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 획일화된 교육 제도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이 아이를 정말 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게 꼭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네.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 공부는 대안학교 부모님들만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찾아서 하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또 되게 자유롭게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되게 고마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자기는 자기 자식을 낳으면 공부를 열심히 시키겠다고. 일단 그 나보고 얘기하라고 이제. 그래서 네 자식은 네가 잘 키워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이 있지 않은데 우리 사회에서 정답이라는 건 좋은 대학에 맞습니다.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벗어나서 부모로서 다른 길을 허용했을 때 혹시 우리 아이가 내가 허용한 그 길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어떤 성숙한 시민으로서 네, 네, 하나의 주체자로서 네, 아이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네, 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네. 똑같은 공장에서 마치 물건을 찍어내듯이 네, 네. 똑같이 초, 중, 고, 대. 그래서 저희 본호동에 유명한 게 있어요. 상록초, 상록중, 상록고, 상록대. 상록대는 없잖아요. 네. 안산대를 상록대라고 불러요. 그래요? 그래서 이 근처를 못 벗어나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친구들도 있겠네요. 있어요. 실제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러면 선생님 뭐 학부모님도 저한테 선생님이라 부르긴 하시는데 네. 선생님이 우리 아이 책임질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면 나오죠. 정말 책임 소지가 불거지면 할 아. 말이 솔직히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성숙한 민주시민교육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아니면 음.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나마 조금 이게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관심을 네. 가지는데 네. 실제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또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이 또 전혀 없어요. 정말 놀기만 좋아하고 네. 그 사이에서 네. 교묘하게 끼어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도 네. 계속 뭔가를 같이 함께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 이 음. 가정에서 조금 네.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게 힘들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참 이렇게 희망이 보였다가 절망이 왔다가 막 오락가락 하는데요. 청소년 문제가 참 세상 어려운 것은 네. 어쨌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구축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또 그 아이를 양육해내는 부모님들의 태도 속에서 뭔가 그 조화를 찾기가 참 쉽지 않고, 그러나 청소년의 실제 원하는 관심보다 우리의 관심이 더 앞서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시간이 막 끝나갈 시간이 가까우려고 하는 것 벌써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아직 남았어요. 노래 네. 한 곡 들어와서 네. 못 들은 이야기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라는 노래인데요. 뭐 영어로도 써 있네요. How People Move. 듣고 와서 저희 그럼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며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Amazing. 어릴 때 내 봐도 정보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픽처를 보니 내가 싶은 꼴리 뭐 막고 이렇게 훌쩍 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뚜뚜루뚜뚜뚜뚜 bounce.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며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Shall we dance? Dance! Move around, 발다리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Yeah, 손발로 막 치고 받고 두 다리로 공 차고 받고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퍼키 클럽 궁둥짝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re you?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돌덩어리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치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고 말 텐데 생명이란 건 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며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Let's dance! Dance! Move around, 발다리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네. 음악이 나가는 동안 목사님과 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악동 뮤지션 키운 이야기를 또 저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뭐 악동 뮤지션 같은 부모 그 뮤지션을 키우는 부모님처럼 되려면 또 얼마나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잠시 그렇죠. 나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페 제이콥 그리고 푸른숲 교회 그리고 또 너나들이 등등 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많겠으나 이제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네. 우리가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네. 떠나기 전에 내가 요 말은 떠나기 전에. 꼭 해주고 가리라. 네. 저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카페 제이콥을 운영하고 있지만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유형의 공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네. 이제 뭐 어떤 법인체를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너나들이 단체, 푸른숲 교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형의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이제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네. 제가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만이 공간이 아니라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있는 모든 정서적, 네. 인지적, 심리적 그 모든 공간들이 다 네. 공간이라 생각한다. 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에게 네. 정말로 중요한 공간은 네. 청소년 곁에 있어주는 거. 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밀어내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네. 공감해주고 네. 함께 해줄 때 그 가치를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인식한다면 네네. 그 아이들이 그럼 나도 나중에 커서 이 마을의 어른이 되었을 때 네. 나도 저렇게 똑같이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네. 어른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거든요. 네. 네. 실제 있는 이야기를 제가 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어떻게 하면 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돈이 많아요? 돈 많으면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카페 차리는데 돈 많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네. 제가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록수역에서 네. 이제 금요일마다 네. 저녁에 네. 이제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러 다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상록수역에 있는 교각 밑에 가보면 네.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천막을 한 3개 정도 치고요. 예. 테이블 한 6개 정도 깔고 의자를 일반적으로 한 50개 정도 깔고 네. 나서 저희 대학생 활동가들과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만나요. 거리 상담소 같은 그렇죠. 건가요? 그냥 누구나 왜냐면 건물을 차려놓고 건물에 예. 있는 상담소로 애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너 상담받고 가라 누가 오겠어요. 네네네. 애들은 건물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거예요. 네. 아웃리치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거리로 찾아가서 네. 여기에 너희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학생 형, 언니, 오빠, 누나가 있다. 네. 와서 함께 라면 먹으면서 네. 우리 정말 그냥 이야기하자. 네. 놀자. 네. 그거예요. 아.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2016년부터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마 전국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웃리치로는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시군구는요. 네. 거의 대부분 공공에서 운영을 해요. 이 네네, 아웃리치를. 그렇죠. 그러다가 예산 없어지면 이제 네. 중단시키죠. 그렇죠. 네. 근데 가끔 저도 힘들어서 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네, 근데 그렇죠. 자꾸 옆에서 저희 활동가들이 네. 목사님 이거 왜 안 해요? 저희 언제 시작해요? 어. 그리고 저희 이제 청소년들이 쌤 그건 저희가 썸데이라고 이름 부르거든요. 네네. 이제 상록역 밑에 썸데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이 만나는 날이에요. 썸데이. 네, 그것도 옛날에 썸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 아. 그때 만들어졌던 거는 썸데이였는데 그 썸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네. 대학생과 청소년 만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네. 그 안에서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진짜 심각한 위기에 청소년들이 있으면 네. 저희가 정말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공공으로 연결해 보내기도 주고. 하고요. 연결하기도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생 활동가들이 20명씩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상시적으로 20명이 있으신 네, 거네요. 늘 20명씩. 그래서 네. 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네. 그리고 서울예술대학교 네. 광고창작과 어. 그 아이들이 20명씩이나 와가지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함께 라면 먹으면서
대학생으로서 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 네.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음. 대학생들입니다. 네. 너무 좋은 친구들이고요. 그 좋은 친구들 안산에 단원 FM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해야죠. 네. 후속 네. 조치로 네. 잡아주시면 네. 또 열심히 또 네. 만들어 봐야죠. 네.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MZ 세대라고 호칭하면서 다 개인주의야. 맞아요. 자기만 생각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듣는 얘기는 나를 넘어서 나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맞아요. 또 대학생들 취업 준비하랴, 그렇죠. 뭐 자기 개발하랴, 영어 배우랴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네. 그런데 내게 중요한 이 시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다.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데 저희가 청년하면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들은 사실 청년 스스로가 만든 이미지들이 아니라 그렇죠. 예, 상업적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정치인에 의해서 MZ도 청년들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는 아니잖아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대 구민이라는 게 네. 사실 우리가 마음은 청춘이란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 구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레토릭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회가 그냥 만들어 놓은 구분선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구분하기 편하게 그쵸. 자기들 마음대로. 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이미지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곳에 제이콥이 있다. 네. 그리고 너나들이가 있고 청년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푸른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 있고 네. 이제 상록수역 밑에는 썸데이가 있습니다. 썸데이가 있고. 네. 아, 너무 많으시죠? 네. 근데 정말 썸데이가 썸이 유행하면서 썸데이기도 하지만 그 썸이 또 언젠가 우리의 또 희망을 이야기할 때 썸데이를 또 네. 언젠가 우리가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또 서로를 만날 수 있다라는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썸데이 그날이 언제인지 되게 궁금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정해져 있나요? 요일이 아니면? 일단은 금요일 날 하는데요. 예. 네, 지금은 이제 4월 달부터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예. 금요일 날 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네. 예,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네, 혹시 청소년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의 안산을. 네. 그러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네, 네. 일어날 겁니다. 가끔 이제 저희 방송을 듣고 뭔가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오다 가다 들으신 분들 중에 상록수 다리 밑에서 교각 밑에서 썸데이를 만나게 되거든 응원차 음료수를 사놓으셔도 되고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더라 하면서 소문을 내주셔도 되고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목사라는 개념 예전에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구라는 말을 네, 쓰면서 맞아요. 사실은 마을 안에 성당이 있고 거기에 신부님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 그런 시대로 보기에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쉽지 않다. 네.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자기 사생활을 교회 안에 가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다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또 가족 단위로 예전에는 엄마 아빠 뭐 아들 손자 뭐 다 맞아요. 같이 한 교회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 그런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네. 그런 시대에 어쨌든 마을 목회자로서 마을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어떻게 보면 안전한 삶을 위한 네.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종교인이 단원 FM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으나 네. 종교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금지하고 있지는 네. 않은데 그렇군요.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떤 뭘 믿어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단원 FM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의 지향성,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저희 단원 FM 지향성과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려면
내 마음의 공간 한 구석을 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이 단원 FM인 것 같고 네.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만든 GSDG 캠페인송은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예,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저는 조금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음악은 제대로 다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송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